안녕하세요. 한국전기용사협회 전기용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생기초에 대해서 이제 나가겠는데, 오늘은 그 1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수업 듣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 바로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세 가지 전류와 저항과 전압에 대해서 보겠는데, 일단 전류하고 전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저항, 요게 뭔지 간단한 개념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전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자, 이 전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물질,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숨 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나 마시는 물이나 내 몸이나 내가 앉아있는 우리 의자나 책상,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물 이런 거 광고 나올 때 왜 H2O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요게 바로 이제 분자입니다. 분자. 자, 근데 여기서 이 H2O다라고 하는 거는 H 두 개랑 O 하나가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바로 분자가 되는데, 이때 이 H나 O, 이 각각을 우리가 바로 원자라고 불러줘요. 원자라고 해줍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제 이과 나오신 분들은 H가 수소고, 그 다음에 O가 산소다, 이런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원자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둥그런 구 형태로 돼 있다라고 봐줘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원자가 구름의 형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전기 자격증을 이제 우리 기초적으로 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제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방금 원자라고 하는 것은 둥그런 구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었는데, 얘를 쪼개보니까 다시 또 분류가 되더래요. 가운데에 핵 부분이다라고 해서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아주 묵직한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진 않지만 무게만 묵직한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를 아주 가벼우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바로 전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조다라고 해줘요. 자, 근데 여기서 얘네 봤더니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플러스와 그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우리 흡입력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이제 그 전자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기랑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끼리는 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밀어내는 이제 그 결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주면은 얘가 다른 원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전자가 이동하냐, 요게 바로 그 전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전류는요,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공학에서 사용할 때 이제 약속되어 있는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쓸 때는 I라고 쓰고요. 얘네들은 다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단위가 있는데, 단위는 중괄호 안에다 쓰고 쓸 때 A라고 쓰며 읽을 때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공학에서의 전기의 이런 단위는 대부분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요. 엄청 멋있죠, 그죠?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조선시대 때에 과거로 가가지고 내가 이 전류를 발견을 했으면은, 단위를 시옷 이렇게 써놓고선, 성민 이렇게 읽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태어나지 못해서. 그러면 이 전류, 기호는 I, 단위는 암페어라고 주는데, 우리가 이 전기 쪽 공부하시면서 이 기호하고 단위, 이거 필수예요. 우리 그냥 반드시 몸에 이제 익숙해지게끔, 우리 머리에서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게끔, 익숙해지게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전류,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의미가 뭐냐면 1초 동안에
자, 이동한 전자 혹은 전하의 량이라고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류는 처음에는 그냥 개념상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이 아니라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지만 전류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전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움직이는 그게 바로 이제 전류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처음에 이 전기를 공부하실 때 조금 잘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 제가 방금 자, 흐르는 물처럼 보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 물이 비어 있는 호스를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류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개념상 호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이때 이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같이 이동하는 거. 이게 바로 전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전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전류를 봤었죠. 자, 전류를 흐르는 물처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빗대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는데요. 자, 제가 높은 곳에 물통 갖다 놓고 낮은 곳에 물통을 갖다 놓은 다음에 중간에 수도관으로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봐볼게요. 연결했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전기에서는 바로 이 흐르는 물을 전류라고 한다라고 썼어요. 자, 근데 다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려면 반드시 꼭 뭐가 있어야 되냐?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이 차이가 없으면 물은 흐르지 않죠. 자, 높이 차이가 없으면 물은 흐르지 않고요.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만 물이 흘러요. 자, 그런데 우리 전기에서는요. 자, 에너지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 에너지 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전위라고 불러줘요. 자, 근데 이때 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우리가 전위차라고 불러줘요. 이게 물로 따지면 그냥 높이 차입니다. 이때 이 전위차를 또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거를 전압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듯이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반대로 전류가 흐르려면은 전압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전위, 자, 전기 에너지 위치라고 하는 거, 이때 높은 곳을 우리가 보통 플러스 극이라고 해주고요. 낮은 곳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류는 높은 곳에선 낮은 곳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요 수도관이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막 녹이 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찌꺼기 같은 게 막 덕지덕지 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요거 자 물이 흐르는 거 도와줘요, 방해해요? 당연히 방해하게 되겠죠, 그죠? 이때 이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크기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주냐? 그거를 바로 저항이라고 해줍니다. 이게 바로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 몸과 빗대어서 좀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서 뭐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죠. 혈액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삥삥삥삥 돌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장이 벌컥 뛰어가지고 우리 이제 심장이 혈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혈압이 바로 전기로 따지면 전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혈관 안으로 흐르는 그 전류가 바로 그 혈액이 바로 전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고기를 하도 그냥 먹어대가지고 내 혈관 안에 기름이 덕지덕지 꼈어요.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꼈대요. 그게 바로 저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과 빗대어서 봤을 때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이, 전압은 혈압 개념이고 전류는 혈액,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개념이고, 저항이 자 혈관 안에 낀 기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심장이 벌컥벌컥 떠서 혈압이 있어야지 피가 흐르듯이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 우리 그 혈관 안에 기름이 끼게 되면은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걸 방해하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저항은 전류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관계로 자,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주 개념은 전압입니다. 그럼 이 전압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V라고 쓰고요. 단위는 중괄호 안에 V라고 쓰는데 읽을 때 볼트라고 읽어요. 누가 발견했겠어요? 그쵸. 볼트가 발견한 겁니다. 예, 멋있죠. 그죠? 자기 이름을 딴다. 와. 자, 그러면 이 전압의 개념은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중학교, 우리 이제 학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 말이고요.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된 말로 하자면은 전기 에너지 위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간단한 개념이고, 이 전기에 대한 본격적인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전압에 대해서 좀 또 다르게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전압을 통해서 전류와 저항과 전압에 대한 관계를 봤는데, 이거를 우리 전기 회로로 잠깐 봐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이 수도관 안에 요 중간에다가 만약에 자, 수차를 달아둘게요. 아니 뭐 물레방아를 해볼게요. 물레방아. 그럼 여러분 물레방아를 달아 놓으면 자, 이때 이제 물이 흐르면서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그리고 이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전기에서 전류가 흐르면 이걸 사용해서 동작되는 것들, 뭐 조명이나 혹은 전열기나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부하라고 하죠. 부하.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동작되는 것, 얘를 써먹는 거를 우리가 부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부하가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전선으로 연결을 했다 볼게요. 전선 연결을 했다 볼게요. 그럼 이때 전위가 높은 플러스 극과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 극을 자, 차이를 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전위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전압이 가해지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부하를 가가지고요. 얘가 만약에 조명이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전열기라면은 자, 열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대한 것과 전개로에 대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전기에는 기본적으로 직류전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류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좀 하나만 짚고 자, 넣었는데, 자, 직류라고 하는 거 뭐냐? 여러분, 우리 그 전류를 흐르는 물처럼 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우리 직류는요,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류라고 해줘요. 그럼 교류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 왔다 갔다 자, 방향이 바뀌면서 진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교류라고 해줍니다. 이거를 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 전압과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자, 전압 같은 경우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바로 직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본 내용으로 우리 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공부하시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지만 지금은 딱 요 정도까지만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이 전위차 전압과 이 전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교류라고 불러줘요. 교류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를 우리 전선을 빗대서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구리 도체로 되어 있어요. 구리 도체는 구리라고 하는 원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구리 원자는요, 자, 이 구리 원자는 가운데 핵 부분이 있고 겉에 이제 우리 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자가 있을 거예요. 요 파란색이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겉에 이제 요 약간 붉은색으로 된 거, 이게 바로 전선의 피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의 피복. 예. 자, 그러면 직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리 도체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전자들이 다 같이 한쪽 방향으로 랄랄랄랄라 이동하는 걸 말해요. 기차 가듯이 한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걸 말하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자, 우리 전선이 있으면은 한쪽 끝은 플러스 극이고 한쪽 끝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바뀌다 보니까 이 전자의 이동이 자,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 진동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진동하는 거. 이게 바로 자, 교류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세로로 돌려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의 교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파도처럼 왔다 갔다 높고 낮음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교류라고 불러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직류하고 교류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봤고요. 앞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전류하고 자, 전압에 대한 거를 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내용 일단 전류가 흐르려면은 전압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전압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 전압이 있으면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일단 조건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전류를 제가 뭐로 보라고 했었냐? 흐르는 물로 보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물이 흐르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물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길이 막히면 물은 어떻게 돼요? 고여버리죠. 마찬가지로 전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날 수 있게끔 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전기 회로에서는 전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폐회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줘요. 폐회로. 그래서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폐회로 상태가 돼야 돼요. 전선으로 연결이 되든 혹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무언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에서 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저항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